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였습니다. 오늘은 요즘 최고로 핫한 종목이죠.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이수 페타시스와 소액주주가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는 걸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유증 철회를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만나는 장소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수 페타시스 주주연대에서 액트 플랫폼에 올린 그런 공지인데 서울 내에 있는 외부 회의실을 대여했고 주주는 4명이 간다. 회사에서는 위치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 이유는 돌발 행동을 하는 주주들이 찾아올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비공개로 외부 회의실을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 이수 페타시스는 본점은 대구에 있습니다만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서울 사무소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외부 사무실에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만나고 나서 처음 나온 기사가 이수 페타시스 유증 처리 없다. 대신에 상반기 내에 별 유효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1시 36분에 기사가 났고요. 이 기사를 보고 주주들이 난리를 치니까 주주연대 쪽에서는 좀 바꿔달라고 해서 기사 정정 요청을 했고 제목이 소액주주연대는 유상증자가 철회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뉴스가 나온 1월 7일 날 갑자기 저렇게 확 떨어지게 되죠. 오후에 기사가 나면서부터 유증철회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주가는 빠지게 됐고요. 이랬더니 이제 주주연대 그에서 이용을 하는 액트 플랫폼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회사에 쳐들어가가지고 깽판 치고 다 때리 부수고 돈 물어주겠다. 그리고 사모펀드 하나 찾아가서 사모펀드한테 우리 지분 넘기겠다.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유튜버한테 수고비를 주고 어떤 그 방송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뭐 돈 물어주면 깨판 치고 돈 물어주면 처벌을 안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사례로 삼을 만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증권이 비슷한 시기에 유상증자 진행하는 걸로 이제 증권신고서를 냈는데 현대차 증권의 증권신고서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해외 부동산 사업하고 자본 적정성의 내용을 보완하라는 그런 이제 정정 요구를 금감원에서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현대차 증권은 증권신고서에서, 자, 그 주주들하고 이런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했고,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은 주요 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의 내용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2025년 1월 8일까지 주주와 소통을 진행을 해서 개인 주주하고 의견 청취 및 소통, 전화했다는 이야기죠. 114번 통화를 했고, 대면 미팅 8회, 이건 아마 그냥 작은 기관 투자자 내지는 그 기관처럼 보이지만 기관이 아닌 개인들을 말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하고는 10번, 대면 미팅 2회, 이렇게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적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 미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통과가 된 거죠. 이수 페타시스도 이걸 참고를 해서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유상 증자를 한다고만 하면 자꾸 금감원에서 정정 내라고 하니까 사실 정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 일상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유상 증자를 막는다라고 금감원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막고 있다라고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자본을 시장으로부터 회사로 유입시키는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자금 조달 창구를 자꾸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 이수 페타시스는 결국은 강행하기로 그 뭐 경영진이 마음을 먹은 거네요. 예, 경영진은 마음을 먹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증권이 먼저 이게 선행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을 했고 같은 날 10일 날 아마 그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공시가 나간 거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 애들끼리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요 문구, 요 워딩들을 좀 쓰기 위해서 또 사회적 이슈도 됐으니까 한번 미팅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증권사 자체도 얘들도 야, 이 사람들도 현대차 증권도 증권신고서나 이런 것들은 엄청 자주 씁니다. 자기들 거는 대부분 이제 사채 발행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여기도 2차 정정 을 하고 2차 정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을 된 것 같아요. 뭐 노멀한 거죠. 예, 노멀한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그 증권사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2차 정정까지 갔다라는 건 조금 좀 그런데 요즘 시기가 금액이 2천억이고 주주들에 대한 뭐 그 입장들을 좀 이제 반영을 했느냐 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졌어요. 강해졌기 때문에 요런 시간들 이제 만나는 이제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몇 번 만났고 누굴 만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몇 번 정도 얼마나 회사가 진정성 있게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했느냐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써줘야죠. 몇 번 미팅했고, 몇 번 통화를 했고, 또 얘들이 요구사항은 뭐 내용 증명 보낸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반영했고, 어떤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들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 증권신고서에 이제 정정 요구가 나오면 다 이제 요런 부분으로 갖다가 쓰는 거죠. 저 같아도 갖다 쓰겠습니다. 저 같아도 갖다 쓸 것 같고요. 이분은 참, 그러니까 뭐 그냥 열받는 건 아시겠는데, 뭐 때문에 열받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그리고 이게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회의실에서 했고, 근데 외부 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 소액주주연대나 이쪽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 이런 놈들이 많다 이거지. 자기들 안에서도 이런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야. 본인들도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들과 나는 다르다. 여기 참석하는 네 명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상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억셉을 했다. 합리적 생각이라서 가렸다. 어, 그나마 이제 주주연대 사람 요 주주연대 운영진들은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면 좀 좋겠네요. 근데 하는 거 보니 어, 좀 심도만 차이가 있다. 심도만 차이가 있다. 이거를 냈다고 기사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거를 뭐 이 에너지 경제신문 이게 뭐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센 신문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이오라는 2차 전지 때문에 에너지 경제신문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첫 번째 냈던 거는 이제 그냥 워딩 받아 쓴 이제 회사를 반영하는 워딩이고 두 번째는 소액주주. 내용은 아마 같을 거예요. 내용은 같을 건데 소액주주 제목만 이제 회사 측 제목이었냐 소액주주 제목이었냐 이게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고 그럼 실질은 요 잠깐 요 7일 날 이제 그 기사가 나간다면서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10일 정도 되면 이제 2, 3일 진정되면 다시 반등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또 기사 나가면 이제 폭락을 하는. 아, 근데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하여튼 요즘 들어서 주주 운동이 좀 뭔가 좀
물론 이제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잘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나도 이제 하나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는 참 좋고, 소액주주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발전이 도움은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과격해지고 좀, 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에. 깽판친 영상. 이런 깽판친 영상을 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나? 무슨 경찰이 먼저 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금감원에서는 이거 뭐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 세 번은 예전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증권신고 두세 번은 뭐 정상적인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두세 번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를 다시 뒤돌아보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채우고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장 위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정정을 때렸는데 니들이 하고자 하는 그 돈 땡겨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시장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라. 적극 알려라. 이게 이제 주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 이제 너네가 상장사로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고 좀 설득하는 과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해라.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일이 그 상장사 이걸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물론 이제 어떤 주주분들은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런 거 안 할 거면 뭐하러 상장했어라고 얘기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좀 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조금 더 한 발 더 건전화되는 걸로 진보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담당자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뭐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한 줄 쓰기 위해서 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하는 거는 한 두 번까지는 일반적인 일이다. 그리고 금감원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죠. 그 일한 티를 내야 되고.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서의 최소한 역할이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요즘 들어서 보면 이제 주가 빠진다고 주주 배정 증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삼자 배정하면 이제 또 회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주주 배정하면 최소한 내가 돈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희석을 되는 건 막을 기회 있지만 삼자 배정하는 거는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빠지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희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의결권 모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주주명부 열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의결권 모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주주명부 열람을 한 다음에 의결권을 모집하는 방법은 첫째,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우편을 보내서 저희한테 위임장을 써주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니네가 그런 방법밖에 없냐, 다른 방법 없냐, 너무 무식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주명부에 나와 있는 정보는요, 이름, 주식수, 주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한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서 보낸 이제 서신인데 2023년 12월 31일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2023년 연말 주주 명부를 확보를 해서 그 주주 명부를 바탕으로 서신을 보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1년 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되는 거죠. 기본 베이스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주주 운동을 하고 서신을 보낸 본인에 대한 소개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는, 어, 본인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사비로만 충원이 될 거다. 나한테
의결권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결권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제가 찾아간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주주명부에 있는 투자기관 연락을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들은 의결권 행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어렵진 않고요. 개인 주주들한테 연락. 이거는 정말 찾아가야 되는 일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대행업체 사용하기도 하고요. 회사 내 직원들한테 연락하는 건 당연히 쉬운 거고요. 전자투표하고 전자위임단 제도가 있긴 한데 이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싸우는 회사 같으면 많이 참가를 하는데 그게 아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별 도움은 안 되고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모집을 하려고 하면 이제 참고 서류를 내야 되는데 참고 서류를 보시는 것처럼 공시를 해야 되고 그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교부는 직접 가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공시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떨 때 해야 되냐. 일반인, 그러니까 제가 권유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명 미만은 괜찮은데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그 한 명한테 권유를 하더라도 그 참고서를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제 주주총회 시즌, 이제 감사보고서하고 주주총회 시즌이 왔죠. 예, 이제 임총도 당연히 의결권 모집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죠.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주총회 시즌이죠. 주총회 오면 의결권 모집, 저희도 의결권 모집을 레디 파트너스도 의결권 모집을 합니다. 자, 근데 주주명부 열람을 저번 주에 이제 주주명부 열람을 했죠. 그럼 주주명부 열람한 이후에 그럼 주소 이제 회사에서 당연히 줄 수 있는 게 이름과 주식수 보유 주식수하고 주소를 주게 돼 있죠. 그걸 보면 뭐 주소밖에 없으니까 우편을 보내고 대부분 이제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뭐 좀 오피스텔 이런데 보면 거의 한 3월 달쯤 되면은 엄청 꽂혀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보낸 거, 예탁원에서 보낸 거, 하나은행에서 은행에서 대리인이 이제 그 전 주주한테 막 보내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돈을 받고 위탁을 받아서 우편을 보내는 거고 이제 그런 건 기본적인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주주 명부를 가지고 이제 뭐 상위 5천 주 이상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5천 주 이상이나 뭐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우호 주식수가 있고 우호 주식수 이외에 이제 수권을 이제 좀 모집을 해야 되는 기준을 딱 세워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몇 주, 뭐 만 주 이상부터 수권 모집을 하겠다.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만 수권 모집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있고, 우편을 보내고, 그리고, 주주 명부에 보면 이제 이메일 주소가 적혀져 계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처음에 자기가 그 증권사에 등록을 할 때, 계좌 등록을 할 때, 내가 이제 A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A사 주식이 들어있는 뭐 미래에셋증권이다. 그럼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만들 때 내 이메일까지 기재를 하면 이메일까지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이메일로 뭐 보낼 수도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다 보니까.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찾아간다. 이게 노멀한 거죠. 거의 그 업체들도 다 찾아갑니다. 수권업체 위임하면 그게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수권업체들의 단가가 비쌉니다. 다 노가다라서 찾아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사인 받고 뭐 설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3번은 전화합니다.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하는 방법. 주주명부에 전화번호가 없을 텐데. 예, 그렇죠. 주주명부에 전화번호가 없는데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하는 방법도 이런 건 이제 또 그 업력이 좀 쌓이면 전화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씨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거죠. 발행주식 5천 주 이상 보통 이제 그 5천 주씩 이게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인포바인 주주한테 막 보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회사명은 하여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5천 주 이상 좀 뭐 1억이다, 한 10억이다. 뭐 분명 한 대부분은 한 10,000원 정도라고 하면 10,000원 정도, 5천만 원 이상.
이때 당시 23년 10월 31일 뭐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만 원이라고 치면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이라고 하면 1, 2년 지난 다음에 물론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주식을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주식을 이때만 잠깐 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주식 계속 이제 큰 금액들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계속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자기를 좀 PR 하는 거죠. 자기가 이런 좀 주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많이 한다. 저의 사비로만 충원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의결권 행사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분이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이건가요? 이럴 거면 그냥 자기 사비로 그냥 그 주식을 다 사면 되지. 뭐하러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예, 이렇게 너에게 피해가 하나도 없다. 너에게 오히려 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의로 이게 다가온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세상은 뭐 도덕적으로 보면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는데 법은 성악설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성악설. 그래서 법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저도 그래서 뭐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 좋은 의도고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신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결권 모집은 이제 주주명부 기관 투자자 이거는 소액주주들이나 주주연대에서 하기엔 좀 쉽지 않아요. 예. 기관 투자자가 만날 일도 없고 기관 투자자는 명칭만 봐도 홈페이지만 쳐봐도 그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전화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소액주주 연대 어딘데 뭐 이렇게 하면 무슨 거부감이 들죠. 회사가 전화해도 잘 안 받아주는 판국에 회사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애들이 전화한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한국 국내 투자 기관은 좀 싫어하죠. 예, 기관은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나 뭐 이런데 근데 그러려면은 우선 미국 영어로 써야 될 텐데 아니면 저기 뭐야 노르웨이라든지 뭐 저기 사우디 뭐 연금 이런 데면은 언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HSBC 이거 중국 여기 외국 기관들은 다 그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건 이제 그 회사, 발행 회사에서는 이런 거는 뭐 가능하죠. 왜냐면 NDR도 하고 기관 투자자 명함들 받아놓은 것들도 있고 정리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충분히 이걸 하라고 IR 담당자가 있는 거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관리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 주주 연락 의결권 모집은 거의 의결권 모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요거예요. 개인 투자자 흩뿌려져 있는 투자자 그래서 주주명부 받을 때 주종 받으면 경영진들이 알고 계시거나 연락처를 갖고 통화하거나 자기 지인들은 뺍니다. 다 빼고 수급 모집할 때도 그런 사람들은 그 업체들이 찾아가는 또 안 좋아해요. 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좋은 아파트 사시기 때문에 연락도 좀 저 그렇고 근데 간혹 귀찮아서 내가 전화 한번 해놓게 가서 그냥 사인하고 요거 받아와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보통은 좀 그래서 그 수급 모집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그 경영진들의 지인들은 제외를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지인들 중에서는 당연히 내부 직원들 또는 전 직원들은 뭐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쉽죠. 연락처 있으니까 이거 쉽고. 그러고 이제 의결권 대행 업체인 게 저희 레리 파트너스 같은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씁니다. 뭐 의결권 대행 업체는 뭐 저희 말고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쯤 되면 거의 회사에서는 계속 날라와요. 예, 브로셔들이 많이 막 날라와가지고 막 쓰레기통 그냥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전자투표하고 전자위임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수권이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온다고 해서 뭐 반대 누르는 경우도 많고 도움이 안 되는데 하는 이유는 감사 선임 때문에 그런 겁니다. 3% 룰. 3% 룰에 완화 제도를 적용하려면 전자투표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자본 시장이 좀 번져나되고 이러면 전자투표로 많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젠가. 하지만 현재는 2025년 현재는 좀 쉽지 않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물론 이제 그 싸움이 나고 뭐 지방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5번의 자사주 활용.
이게 이제 자사주하고 상호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총발행 주식 의결소에서 같이 빠지는 거예요. 총주식에서 빠지는 건데 자사주로 활용, 이 총주식에서 빠지니까 자기 지분율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상대방 지분율도 올라가는데 뭐 그럼에도 뭐 같이 지분율로 싸움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또 이거를 자사주기 때문에 백기사한테 파는 경우도 있죠. 기준일 전에 이제 넘겨가지고 의결권 행사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갖고 오면 되죠. 공시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자사주로 활용하는 법은 뭐 많이 있죠. 블록딜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사업보고서의 자사주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좀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양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번에 그 사업보고서에도 많이 좀 내었고 쉽게 말해서 5% 이상 자사주 갖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계속 써라. 뭐 조금이라도 건들면 계속 써라.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자사주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 상호주라는 게 있습니다. 상법에서 결의하는 상호주가 있는데 그 자사주 있는 회사들은 상호주를 많이 변경을 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사주를 내 자회사한테 넘기지 않을까. 그러면 효과는 동일하거든요. 총발행 주식소에서 이제 빠지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내 그 경영진이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나중에 또 제도는 또 그 자사주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주까지 적용하고 뭐 이렇게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고 이제 또 맹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럼 이제 의결권 모집 방법은 이제 참고 서류를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해야 된다. 여기 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은 뭐 직접, 우편, 모사, 뭐 전자우편, 메일이죠. 뭐 주총의 소지통지서 함께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교부, 그냥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예, 공시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좀 특이한 거는 교부 제공하기 2일 전에, 2일 전에 공시했다. 쉽게 말해서 내 공시하고 이틀 있다가부터 해야 된다. 이틀 있다가. 내가 뭐 어, 주총이 3월 31일이면 뭐 이틀 있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면서 같이 내거든요.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면서 같이 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한 14일 날 그 소집 공고를 내면서 참고서도 같이 내는 거예요. 참고서 물론 그 전에도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참고 서류 안에 그 내용들이 그 주주총회 안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집 공고로서 2주 전에 확정이 된 안건들을 이제 그 참고 서류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참고 서류와 같이 최소 주총 2주 전에 같이 내는 거고요. 그럼 그 참고 서류를 같이 낼 때 참고서를 내고 이틀 있다가 이제 수권 모집을 하러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뭐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다 노가다이기 때문에요. 많이 준비를 하고 이건 처음 상장하는 회사들은 우편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민은행이나 명의에서 그 예탁원이나 이런 데서 날라오는 것들이 다 이겁니다. 다 이거. 그러니까 주주가 10,000명일 때는 430원 정도, 뭐 우표가까지 다 포함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430만 원 정도. 그래서 보통 처음 상장하는 회사들은 이런 걸 좀 하죠. 한 번 정도는 해보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1% 이상의 주주에게 그냥 우편, 뭐, 소식 공고하고 위험장 보내고, 나머지는 공시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수권 모집 청구서를 올려서 이제 수권 모집을 하는 그런 게 통상적인 상장사들의 그 방법이죠. 예. 그리고 권유 방법은, 예, 요 부분은 좀 저도 잘 예, 좀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상장 주권의 발행인, 회사죠. 회사와 그 임원들을 외해자는 10인 이상, 10인 미만이니까, 이게 법은,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거나 반대로 해석할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되니까, 외해자에게는 이제 할 때는 요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만일 경우에는 요걸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는, 어, 참고 서류, 이제 주식을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라는 걸 하면 다 이걸 내야 된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내야 되는데, 안 내도 되는 사람은 회사와 그 임원의 외자 중에서 10사람 미만에게만 권유를 할 경우에는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상장회사나 그 회사 임원들이 할 경우는 한 주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권유하게 되면 내야 되고, 그 외자의 경우에는 10사람 이상에게 할 경우엔 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신문 기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신문 공고가 냈으니까 뭐 그렇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전에 뭐 보시게 되면 허경영 씨가 뭐 그 문자나 그 선거나 되면 막 전화 오지 않습니까? 뭐 기호분 공화당 허경영입니다. 뭐 저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뭐 사전 뭐 그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투표 동료는 괜찮다. 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신문, 방송, 잡지 요거 광고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들이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우선 주주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주주 연대들이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때에 따라서 소송 비용 착수금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승소하게 될 경우에 회사에 그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그걸 비즈니스 모델 삼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Q&A인데요. 자, 주주총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결산 이사회를 언제 해야 되냐, 그리고 감사전 재무제표를 언제 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제 주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결산 이사회를 먼저 해도 되냐라는 의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 부장님 답변을 좀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석도 재무제표 하나죠. 재무제표 하나인데, 뭐 결론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사회가 그 핵심인 거죠, 이사회. 그래서 뭐 내용은 솔직히 뭐 다시 돌아가면 뭐 6주 전에 초과하여 결산이 있을 때 이건 좀 많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교체하고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고 뭐 감사인 증서인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뭐 이렇게 했다. 그거는 그냥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그 감사를 하면 뭐 대부분 동일한데 약간 숫자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차피 회사의 작성 주체는 그 정관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예, 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대표이사가 이제 회사에다가 감사한테 등기 감사한테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이사회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고 하는 주체가 대표이사이고요. 근데 그 대표이사 그 내용이 결산이사이고 그리고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이 회계를 감사받기 전에 회사가 감사인에게 자기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그거를 감사받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사회가 없어도 대표이사는 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죠. 대표이사가. 근데 보통 두 개를 같이 하죠. 근데 뭐 주석이 없는 상태라서 먼저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본인이 책임만 지면 돼요. 근데 그닥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닥 문제가 결산 이사를 조금 먼저 개최하고 감사님 뭐 그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석을 완료하여 뭐 하는 거는 뭐 만약에 미비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산 이사를 먼저 개최하고 감사 요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로따로 해요. 근데 통상은 같이 이루어지지만 따로따로 주체가 다르고 의무가 다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한이 감사 전 재무제표는 감사 필드 감사 전에 하면 되는 거고 결산이사회는 뭐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결산이사회는 뭐 결산 안 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그 제출할 수도 있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결산이사회의 그 30% 변동,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이라든지 손익이 30% 변동이 됐을 경우 적자가 흑자가 됐을 때 30% 미만이라도 적자 흑자 됐을 경우에는 30% 변동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변동 공시의 기준이 결산 이사인 거고요. 그럼 그 결산 이사의 거래소나
거래소에서 바라본 최소 마지노선은 어, 주총 2주 전입니다. 이 2주 전은 아까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총 소집 공고, 주총 소집 공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총 소집 공고를 2주 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주총 소집 공고에 재무제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재무제표는 결산 이사일 끝난 재무제표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앞단에 결산 이사일 끝나기 전에는 당연히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산 2주 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주총 소집 공고에서는 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늦게 재무제표가 확정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그 사업 보고서는 요건 2주잖아요. 사업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총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하는 사업 보고서에는 감사 보고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 보고서가 첨부가 되려면 그 전에 일주일 전에 기타 경영상의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 제출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뭐 기타 경영 사항으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공시를 먼저 하고 법정 기한까지 좀 연장을 하는 겁니다. 어,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감사 보고서는 결산은 3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한은 거의 3월 31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앞에서 사업 보고서는 3월 뭐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하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지연 제출을 해가지고 버티면은 지연 제출을 할 때는 당연히 감사인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걸 제출하고 그다음에 법정 기한 3월 30일까지 좀 빨리빨리 해서 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 공시도 하고 사업 보고서도 공시를 하고 주총도 끝내고 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을 할 정도면은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기업들은 보통 3월 32일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기업들은 3월 31일이 넘어가면 1일부터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되고요. 편입이 되고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연이 됩니다. 관리 종목 편입 지연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란 기업은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경우가 물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없다. 이런 거 내면 대부분 감사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 좀 많이 나오죠. 한 80%? 엄청나게 다 이게 그렇진 않은데 한 80%는 대부분 적정 이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소페타시스 이슈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Q&A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뿅, 뿅.